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치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돈 버는 경제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사치란 무엇일까요? 비싼 것을 사는 것이 사치일까요? 그렇다면 부자가 남들보다 10배, 100배 비싼 것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그렇다면 부자가 비싼 것을 사면 사치를 부리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부자가 또 사치를 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10년도 넘었나 보네요. 누려라고 하는 그런 개그 콘서트 어떤 코너가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됐는데 여전히 가난한 상태로 사는지 알고 있다 보니까 자신은 부자인데 누려라 하고 재밌게 표현한 그런 개그가 되겠습니다. 자, 비록 코미디지만 이것은 사치의 기준이며 반드시 부자들은 누려야 된다, 사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가령 부자가 짜장면 8,000원을 먹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크 5만원, 10만원짜리를 먹는다 이거죠. 이것은 사치가 될 수가 없겠죠. 자신의 자산 규모나 소득 규모에 맞춰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치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고망송, 고멘세모스, 까이시아 민나상 이슈니 하지메 마시오. 자, 우리들은요, 부자들이 1,000만원짜리 명품백을 들고 다닌다, 이렇게 한다면요, 사치를 부리는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놀립니다. 손가락질 하죠. 과연 그래야 될까요? 그런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전용 제트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외국 배우가 제트기를 사면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 제트기 가격이 1,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전용기. 톰 크루즈가 샀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도 샀죠. 그런데 이렇게 1,000억짜리 내외, 그 다음에 매년 유지비만 해도 수십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 제트기를 샀을 때 톰 크루즈를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부러워만 할 뿐이지 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백 1,000만 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테이크 썰러 간다 그러면 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율배반적 사고죠. 이중잣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치에 대한 개념 아니면 부자에 대한 개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1,0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면 사치일까요? 그 사람이 만약에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소득을 버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지금 사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중소민이 3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면 사치일까요? 검소한 것일까요? 상대적으로 검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연봉이 100억이에요. 100억 미국의 영화 배우는 1,000억도 넘게 벌고요. 아니면 리오넬 메시는요, 1년에 6천억, 7천억 법니다. 자, 부자 연봉이 100억 원인데 명품백 1,000만 원을 샀다. 0.1% 지출한 겁니다. 0.1%. 참새 눈물만큼도 되지 않죠. 중소민의 연봉이 3천만 원입니다. 핸드백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1%를 지출한 거죠. 10배나 더 사치를 부린 겁니다. 중소민의 경우. 무려 10배다 보니까 중소민이 사치를 더 부린 것이죠. 물론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대로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자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시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자는 돈 걱정이 없으나 살아가면서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소민이거든요. 저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걱정도 없을 거야 하고 생각하는데 이건 중소민의 입장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더욱더 돈을 많이 벌거나 관리하거나 증여하거나 상속하거나 복잡합니다. 더욱더 복잡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 여러분 전혀 모르시죠? 그 다음에 부자가 되면 더 이상 갖고 싶은 것도 없을 거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외국 스포츠카 계속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아니면 또 무슨 외국의 유명한 그림을 산다든가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것이 없을 거다. 이것은 중소민의 생각이고 부자가 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눈높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부자를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눈높이를 그래서 다르게 해야 됩니다. 엄마가 쇼핑을 좋아합니다. 시장에 가는 거 좋아하고 백화점에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애를 데리고 다닙니다. 조그만 애, 5살 먹은 애. 손잡고 막 가는데요, 애가 맨날 웁니다. 왜 우는가 하고 앉아서 딱 보니까 애 눈에서 보니까 사람들 종아리하고 허벅지하고 엉덩이밖에 안 보이는 곳에 간 겁니다.
어른은 위에서 쳐다보면서 쇼핑을 했지만 애 눈에는 사람들 엉덩이만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높이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손잡고 온 아이한테 쇼핑이 가능할까요? 요새는 카트 있지 않습니까? 카트에 앉혀서 데리고 다닙니다. 카트는 사람 그 성인 눈높이까지 되니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굉장한 그 쇼킹한 이노베이션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그 엄마 따라 쇼핑 가면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의 다리와 엉덩이만 보이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지옥 같은 쇼핑이 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의 눈높이, 가난한 사람의 눈높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또한 그 기준으로도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평가해야 되는데 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지도 않고, 또한 전제 조건에 대한 것을 전혀 무시한 채 결론적으로만 평가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떤 전제 조건이고요. 하지만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자신의 주관적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상식적인 그런 판단을 견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밥을 먹는데 라면, 국수, 기타 간식, 된장찌개, 불고기 한정식, 일식정식, 오마카세를 먹는다, 불도장을 먹는다. 불도장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라면 먹으면 검소하고 불도장 먹으면 사치 부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라면만 먹으면 경제가 잘 돌아갈까요? 그렇지도 않겠죠. 자, 부자들의 소비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가가치세 10%, 개별 소비세 20%가 증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소비 안 하면 여러분들 무슨 세금으로 여러분들의 그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고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각종 치안 및 기타 등등 모든 공공 서비스를 해줍니까? 부자들이 돈을 써야 되고 돈을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자들이 각종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관세 등 엄청난 세금을 낸다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아이차 먹었을 때 10% 부가가치세 외에는 내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은 부자들은 25개의 국세 및 지방세 전부 다 낸다는 거 아십니까? 많이 낼수록 좋으니까 사치를 부린다. 이건 제가 볼 때, 가난한 사람이 볼 때 사치지 그 사람은 사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치를 부리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매달 1억 쓴다면 2억 쓰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죠. 물론 부자들은 1억 쓸 거 2억 쓴다는 소리는요,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버는 거 생각하지 않고 막 쓰는 그런 부자들은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의 소비 역량, 세금 내는 역량은요, 가난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수준의 세금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 성향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편해집니다. 아니, 국민 모두가 편해지니까 부자들의 사치 권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사치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인식의 변화, 부조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들한테 무엇이라도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한테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막심하게 발생하는 상품은 절대로 팔면 안 되고 가입자는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및 금융상품들, 판매인과 보험사, 금융기관에 배만 불리는 그런 상품들을 가입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가입하면 여러분들 가입자는요, 평생 그들에게 피를 빨리는 그들의 애를 위한, 그들의 부자를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계속 이런 상품 파니까 보험사 인가를 취소한다든가. 하지만 그거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가 아니라 상호회사로 변경한다면 국민 모두가 노후 준비 성공하고 보장에 성공하고 그러지 않을까. 정말로 사회적 비용 엄청납니다. 보험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 보험 판매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치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이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얘기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저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잡서, 꼼짝마 금융, 동물과 자연 이야기 2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건 몇천 원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요, 돼지라고 하는 동물, 가축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발 제 명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거죠. 왜냐하면 제 명대로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1년 안에 도축을 하죠.
아니면은 무슨 뭐 돼지의 소원으로 이슬람 국가로 이민 가게 해주세요. 이슬람 국가는 돼지고기 안 먹죠. 죽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작은 소의 소원이 있습니다. 소의 소원은 뭐냐? 제발 죽었을 때 뼈라도 묻어 주십시오. 평생 고생시키고 죽었을 때는 뼈까지 모조리 우려 먹습니다. 곰탕이나 사골국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소의 소원도 뼈라도 묻어주세요 하고 하는데, 아니면 인도로 가게 해주세요. 이민 가게 해주세요. 거기 힌두교를 믿으니까 소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소를 숭상하죠. 자, 이러한 소원들 과연 들어줄 수 있습니까? 들어줄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이런 쓸데없는 보험이 금융상품 가입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부조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사회 전체가 부조리한데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어렵겠죠. 부조리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절대로 그 부조리에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조리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했지만 못 갔을 경우 서울대는 막 욕합니다. 이거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목표로 취업하려고 했으나 못 갔을 때 삼성전자를 또 막 욕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했지만 되지 못했을 때 부자를 욕하는 거, 이런 것이 부조리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 사람은 자녀도 서울대 못 갈 거고 삼성전자 못 갈 것이고 부자는 전혀 될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자산관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없고 부조리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자신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서 항상 도움을 받아서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살아가면서 인생 100% 성공하는 방법은요, 능력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현명한 선택 잘 못하잖아요.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금보험, 종신보험, 기타 보장보험,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금융상품들, 이 쓰레기 같은 상품들 절대로 가입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판매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편에서 종합적으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불복이 아닐 수 없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없는 법이죠. 그러니 제값 치르고 컨설팅을 제대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조리에서 금융보험 부조리나 사회 부조리, 기타 정책 부조리, 정치 부조리, 이러한 모든 생각의 또 부조리,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부조리를 타파하고 협파하고 여러분 부조리에서 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짜 컨설팅에 속아서 그런 상품,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종신보험 가입하지 마시고요. 유료 컨설팅 받으십시오. 그래서 0.01 주고 99.99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비용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마윈이 말했습니다. 비용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공짜를 바라지 마라 했습니다. 마중물 원리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죠. 비즈니스 이익이죠. 내가 100원을 투자하면은요, 비용을 지불하면 100억을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지 웰스 마인드가 됩니다. 자산관리하면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으나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죠.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8월 7일 날 북악 스카이웨이 신청 방법 여기 있습니다. 9만 원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죠. 자, 오시는 분은 9만 원 내에 제 저서에 사인해드리거나 이북을 드리거나 아니면 하늘 레스토랑 가격 비싼데 음료 및 다가 비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9만 원 받는데요. 9만 원 비싸다고 하면 절대 오시면 안 되겠죠. 자, 하늘 레스토랑 전경 정말로 가족 힐링 되고요. 야경 360도 서울시 야경 멋집니다. 가족 힐링 되고 오시는 길도 구비구비 99구비는 아니더라도 한계령 축소판으로 드라이브 코스로 최고고 힐링 코스 피톤치드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날 자산관리 콘서트 합니다. 토요일 10시부터 12시, 가끔 4시까지 6시간 강행을 하는데요. 콘스탄트 긴가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7만 원 입금하시고 저랑 같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공부하고 질의응답하고 자산 재배치하고 돈을 벌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7만 원 내고 너무 약소하지 않습니까? 7만 원 내고 700만 원, 7천만 원, 7억, 70억, 700억 번다면은 7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 내도 아깝지 않겠죠? 제가 유명해지면 70만 원, 700만 원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자산관리 콘서트는 아그로타타마라고 하는 카페인데요. 저랑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절세 전략, 투자 전략, 이거 중요합니다. 100년간의, 1000년간의, 만년간의 절세 전략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편이냐 아니냐, 그 종합자산관리사가 금융기관 보험회사 편이냐, 아니면 GA 편이냐, 아니면은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아니면 또 자신이 공짜 컨설팅을 이용해서 자신이 뭔가 팔아서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인지, 연불보다 제법에 관심이 많은지, 이런 거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팔지 않는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유료 컨설팅을 받으면서 보다 많은 이익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평생 부조리에서 벗어나고요, 현명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겠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